안녕하세요. 코딩하는 아이들 은평 본원입니다. 오늘부터 저희 본원의 특별한 코딩 커리큘럼과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코딩 학원에 궁금해 하시는 점이 코딩은 수학이나 영어와는 다르게 교과 과정이 딱 정해진 진도가 있는 게 아니고 또 과목 이름도 스크래치, C 언어, 파이썬, 아두이노, 자바 등등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현재 어떤 진도를 나가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딩의 과목의 순서와 난이도, 교육 기간 등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딩을 처음 시작할 때는 스크래치를 진행합니다. 블록형 언어로 되어 있고 배경이나 캐릭터 등의 그래픽이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코드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일찍 시작하면 초등학교 2, 3학년 학생들도 배울 수 있지만 배울수록 알고리즘의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 수준의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화면에 보이는 코드에서 2개의 블럭에 사용된 코드는 딱 5개, 그리고 둘 다 똑같은 블록을 사용한 코드이지만 순서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나타냅니다.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실행을 했을 때 이렇게 위치가 이동되면서 컬러가 하나로 결정이 되고 멈추고 아래에 있는 블록을 실행을 했을 때는 위치는 한 번만 바뀌고 컬러가 계속 변경이 됩니다. 이처럼 스크래치는 여기에 있는 블록의 기능 하나하나를 이해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코드의 순서와 조합에 따라서 달라지는 여러 가지 결과를 유출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이 바로 앞으로 다른 코딩을 배울 때 꼭 필요한 알고리즘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크래치를 쉽다고 생각하고 대충 배워버리면 나중에 심화 학습에서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초지만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교육기간은 기초 문법 학습 약 3개월, 심화 알고리즘 학습 약 3개월, 자격증 준비가 3개월 정도 필요하고 학생에 따라서는 이 모든 과정을 9개월 안에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길게 1년 정도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코딩하는 아이들은 1대1 맞춤 진도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학생의 이해도에 맞추어 교육 기간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교육 기간의 시간들은 적정 나이에서 걸리는 평균적인 시간이긴 하지만 학생에 따라서 더 짧게 혹은 더 길게 걸릴 수도 있다는 점 생각을 해주세요. 그 다음 아두이노, 앱 인벤터, VR, 드론 프로세싱으로 이루어진 융합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은 코딩으로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은 학생들에게 추천하며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4가지 과목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두이노는 메인 보드와 여러 가지 센서를 사용하여 전자회로를 공부할 수 있는 메이커 수업입니다. 이 수업에서는 코딩뿐만 아니라 전기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죠. 그 다음 앱 인벤터는 블록형 언어로 나만의 앱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앱 개발자가 꾸민 학생들이 정말 재미있어하는 수업이랍니다. VR은 컴퓨터 속 가상세계를 직접 만들고 오브젝트에 다양한 명령을 넣은 뒤 자신이 VR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수업입니다. 최근 인기 있는 메타버스 세상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마지막으로 드론 프로세싱은 드론의 원리를 배우고 코드를 통해서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 단순히 조종기로 드론을 날려보는 체험 수업이 아니라 명령을 직접 생각을 해서 조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드론에 대해서 훨씬 깊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융합 과정은 스크래치보다는 조금 더 어렵고 C 언어나 파이썬 등의 텍스트 언어보다는 쉬운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로 만든 프로젝트가 실제로 움직인다거나 직접 만든 어플이 나의 스마트폰에서 실행이 된다거나 VR 세계를 탐험하고 드론을 날려보는 등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자신이 짠 코드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코딩에 대한 호감이 크게 증가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이랍니다. 교육기간은 이 4가지 과목을 모두 합쳐서 짧으면 10개월, 천천히 하면 1년 정도 걸리는 과정입니다. 다음으로 C 언어와 파이썬 등의 텍스트 언어 수업이 시작됩니다. 텍스트 언어는 대학생들도 어려워하는 과정인 만큼 천천히 꼼꼼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 언어 책 한 권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번 본다고 끝이 아니라 여러 번 정독하고 많은 예제를 풀어보고 문법을 계속해서 외워야 합니다. 앞에 재미있었던 코딩 수업을 하다가 이 단계로 넘어왔을 때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너무 어린 나이에 텍스트 언어를 시작하게 되면은 코딩에 대한 흥미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마치 수포자를 만드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 과정은 앞의 과목들을 잘 이해하고 넘어왔다는 전제 하에 최소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시작하고 대부분 배우는 나이대는 중고등학생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 저희 코딩하는 아이들 본원에서는 C 언어 문법은 포인터까지 학습을 진행을 하고 파이썬이나 자바 등의 객체지향 언어에서는 클래스까지 학습을 진행합니다. 비전공자분들은 아니 이게 무슨 이야기지? 하고 어렵게 들리실 텐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텍스트 언어를 공부할 때 문법 중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렵기로 아주 악명이 높은 단계이기 때문에 전공자분들도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문법 수업을 할 때 이 부분을 빼고 진도를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너무 어려워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희 본원에서는 이 과정이 개발자로 거듭나기 위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천천히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설명을 진행합니다. 상담을 오시는 학부모님들 중에서 가끔 현직 개발자로 일하시는 분들은 질문을 하실 때 C 언어에서 포인트 진도 나가나요? 자바나 파이썬에서 클래스 진도 나가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고 그것을 학원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만큼 정말 중요한 개념들이랍니다. 진지하게 진로 진학에 대해서 IT 관련 학과가 목표이고 개발자가 꿈이다 하는 학생들은 이 부분을 꼭 배우기를 추천을 합니다. 혹은 혼자서 공부하다가 여기에서 막혀서 힘들어하는 학생들은 저희 코딩하는 아이들의 내원을 하면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텍스트 언어 단계에서 C 언어와 파이썬의 문법 학습을 완료한 다음에는 다양한 프로젝트 수업이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활용을 해서 직접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 완성을 해보는 단계이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직접 만든 프로젝트를 저희 코딩하는 아이들 유튜브에 올려두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과목별로 한번 구경을 해보세요. 특히 확장성이 좋은 파이썬으로는 GUI를 만들 수 있는 티킨터, 게임을 만들 수 있는 파이게임, 데이터를 다루는 판다스, 클라우드 DB를 연결하는 파이어베이스 등 실제 현업에서도 사용되는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여 학생들이 폭넓게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텍스트 언어의 수업 기간은 C 언어 문법이 빠르면 6개월, 그 다음에 C 언어 활용이 프로젝트를 만드는 단계 6개월, 파이썬 문법이 6개월, 파이썬 활용이 6개월 정도. 그러니까 C 언어에서 파이썬까지 모든 문법과 활용을 다 배우기 위해서 2년에서 짧으면 1년 반 정도가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컴퓨터 공학을 목표로 하고 개발자가 꿈인 학생들 또는 현재 IT 특성화고를 다니면서 학교에서 전공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위한 수업입니다. 크게 C++, C#, 자바, 유니티이며 이 과목들은 현지 개발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만큼 어려우나 배워두면은 확실하게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과목이랍니다. 저희 코딩하는 아이들에서는 주로 고등학생들이 대입을 위해서 이 과목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전공 대학생이나 주니어 개발자 수준의 실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전문 지도 선생님이 아주 심도 있게 교육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볍게 코딩 수업을 진행하는 곳에서는 이 과목들을 진행하지 않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코딩 수업은 초등학생에서 중학생들이 듣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코딩하는 아이들 은평 본원의 고등학생 비율이 높은 것도 바로 이 단계 때문이랍니다. 개발자는 평생 공부해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실제 개발자가 된 사람들은 현업에서도 끝없이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교육기관은 적정 기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진지하게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목표를 달성을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는 반이랍니다. 지금까지 저희 코딩하는 아이들에서 진행하는 과목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저희 코어에서는 위에 소개했던 과목들을 단순히 문법 공부로 끝내고 다음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겉핥기식으로만 공부를 하면은 다음에 보았을 때 까먹기도 쉽고 나중에 스펙으로 활용을 하기에도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기본 문법 공부 사이사이에 아래에 5가지 특별한 관리가 함께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자격증,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 세 번째는 영재원, 네 번째는 IT 특성화고 입시 준비, 5번째는 대학교 특별전형 입시 준비입니다. 이 5가지 관리의 목표는 열심히 공부한 코딩을 통해서 대학 입시를 좀 더 유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대학으로 가는 길에 마냥 쉬운 길은 없습니다.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힘들게 수능 공부를 하고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내신을 챙기고 학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열심히 스펙을 쌓죠. 예체능 계열의 학생들은 실기를 준비하면서 다들 치열하게 자신의 분야를 연습을 합니다. 코딩으로 대학을 가는 길 또한 많은 양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시대의 흐름은 IT 산업의 발달이 주가 되었고 개발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주 고급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나라에서도 정책적으로 각 대학들의 IT 학과를 지원을 하고 있으며 IT 전공 진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특별 전형의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시절에 조금 더 일찍 목표를 정하고 코딩하는 아이들과 함께 위에 5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꼼꼼하게 준비를 한다면 정시나 내신에 의한 전형 외에 추가로 특별 전형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위에서 소개한 5가지 관리 중에서 첫 번째, 자격증에 대한 내용부터 하나씩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코딩하는 아이들의 코딩 공부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해주시면 더욱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